청년 취업 방송 그란데 TV 김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도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님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려운 거 갖고 오셨어요. 저 잘 모르는 거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 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써먹으면 매우 좋을 것 같은 아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사성어 25개 정도로 뽑아왔습니다. 진짜 알려져 있는 저 한일 두이 딱 그 수준인데 저도 이해할 그런데 수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해는 됩니다. 그 한자를 정식으로 이제 공부하지 않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공부하지 않은 세대들이 지금 뭐 한참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공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글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또 전달할 때 이렇게 한번 써먹으면 매우 좋은 그런 것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서류평가할 때 뭐 간단히 보겠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걸 읽어보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거는 최종 면접에 갔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최종 면접이다 그러면 일단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이 있을 때 실무 면접은 대개의 경우에 40대 초반, 40대 중반에 네네. 있는 각 그 회사의 팀장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어떤 리더급에 해당되는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무 면접에 들어가서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크게 그분들은 역시나 이제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고 한자보다는 예. 읽어글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역시나 이제 실무 면접이기 때문에 굳이 자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꼼꼼히 기반으로 해서 그걸 꼼꼼히 봐가지고 뭘 질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 면접을 가게 되면 일단 나이가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40대 후반, 네. 뭐 5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의 임원급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최종 면접을 보는데 이때는 자소서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네네. 예. 특히나 또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고사성어 같은 거를 달달 외우면서 이제 막 시험 보고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네. 두 번째 또 약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 나이에 올라가면 자기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사성어 한 마디씩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있어빌리티? 예, 그 뭐라고요? 있어빌리티. 예, 있어빌리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과도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 25개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고사성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두 개 정도. 근데 이게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도 뭐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 굉장히 돋보이는 나름대로 뭐 있어빌리티 네, 있어빌리티. 예, 있어빌리티한 그런 자소서를 내지는 그 면접에서의 답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2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네. 모르는 건 않습니다. 네. 화이부동. 안 친하다라는 건 알아요. 안 친하다의 의미는 아니고요. 네. 화이부동은 화대 네. 부동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말하고 같이 쌍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외워두시면 좋은 것이 네. 불가원 불가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뭐 불가원 그러니까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네.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예, 예를 들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친구 간의 이런 관계에서 네. 친하게는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서만 내가 행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네 의견하고 반대야. 너하고는 같이 안 지내. 그러면 나만 왜소해지고 나만 바보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 그런 의견도 있겠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내지만 절대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동에 같이 따라 나서서
내가 내 가치관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진 않는다 이런 의미로 화해부동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 거죠. 화해부동이라는 단어는 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라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사성어라고 이제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다음 사자성어 각주구검입니다. 예, 각주구검 이것도 어떤 고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네. 예, 잘못해가지고 칼을 강바닥에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나룻배를 타고 네. 가다가 이렇게 뭐 장난치다가 이제 칼이 떨어진 거예요 강 속으로. 그랬더니 이제 배에다가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표시를 해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고 저쪽에 이제 건너가서 거기다 배를 세우고 그 밑에 들어가서 칼을 찾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배에다가 조각을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그 표식을 해놓고 칼을 구한다. 그러니까 각주구검이라는 뜻인데,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청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들어보면 바보 아닌가 찾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는 각주구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구어체에서는 잘 나오질 않아요. 네. 이런 거는 활용하실 때 그 옛말에 그 배에다 표시를 해두고 칼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든지 네. 예, 그렇게 만약에 행동한다면 정말 그거는 회사와 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절대 이롭지 않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풀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고사성어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아는 거 나왔습니다. 세옹지마. 네, 세옹지마. 네. 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네.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을 수도 없고 늘 나쁠 수도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이야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새라고 하는 거는 요새입니다. 요새. 네. 그러니까 어떤 상간 벽지에 네. 있는 옹은 이제 늙은 이를 말하는 거고 네. 노인. 네. 그러니까 요새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전쟁터에 뭐 가야 되는데 말 뭐 이 없으니까 뭐 그걸 뭐 봐줬다든지 또 이제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전쟁 멀쩡한 장정들은 이제 전쟁에 나와라 해가지고 다 데려갔는데 얘만 안 갔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불행이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인생의 길하고 흉하고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네. 어떤 낙담을 하고 있을 때 네. 인생이 다 세옹지마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사성어. 그럼 자기소개서에서는 뭐 실패했는데 너무 깊게 낙담하지 않고 뭐 인생 세옹지마인데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를 그냥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면 약간 좀 이렇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리고 세옹지마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모른다 이런 것이 동양적인 어떤 사고예요. 서양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서양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에서는 인생이라고 뭐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 개척하는 거다. 이런 것에 이제 훨씬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쓸 때도 너무 많은 사자성어보다는 좀 네. 임팩트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강부회. 예, 견강부에는 그냥 뭐 그 사자성어예요. 무리하게 네. 어떤 이치에 닿지 않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자기 주장을 계속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백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를 막 내세우기 위해서 그 방청객이나 시청자가 이렇게 듣기에는 별로 설득력도 없는데 그 자기만 알고 있는 한두 가지의 그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다 뭐 계속 이제 주장을 한다. 이럴 때 경강부회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혹시 대표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 유승준의 군입 때 저를 100분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왔었던 스티브 유. 네, 스티븐 유. 근데 그 중에 팬분이 계속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유승준 오빠가 얼마나 가족들이랑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다들 100분 토론을 나왔었던 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저 얘기만 할까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좀 경상구에 그것도 약간 경상도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100분 토론 하셔서 네. 생각났어요. 자, 고장난명. 네, 고장난명은 이제 한 손바닥 외로울 고자고 네. 손바닥 장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로운 손바닥이라는 뜻은 한 손바닥이라는 뜻이고 네. 그렇게 하면 소리 난다는 것이 명이고 네. 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이게 소리가 나려면 두 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혼자서 맞아야 된다. 인생 그렇죠. 인생에서 혼자 되는 건 없다. 음. 네, 다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를 하고 같이 융화돼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고장난명이다. 뭔가 협업 이거나 뭐 시너지 뭐 이런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교각살우 예, 교각사루는 이제 뿔을 교는 교도소 할 때 교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친다 이런 거예요. 네.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그래서 뭔가 소탐대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엉뚱하게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르치고 망치고 이런 거를 교각사루.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뿔이 소뿔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소뿔이 예, 뭐가 예. 잘못돼서 고치다가 예, 예, 예. 네, 소를 잡았군요. 뭐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네. 것하고 유사한 거죠. 예.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네. 참고로 요거 이어서 그 고사성어 주요 고사성어 해드리고 나서 네. 다음번에는 그 자소서에 활용하면 좋은 우리 속담 뭐 이런 것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한 3개 정도 하고 좀 그 다음 쉴까요? 주에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3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사구팽. 예, 토사구팽은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이 토는 토끼, 네. 토끼가 죽으면 그러니까 토끼가 죽었다는 건 토끼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구는 사냥개, 네. 개 구자니까 네. 사냥개는 팽당한다. 이거 팽은 사실은 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토사구팽은 이용 당하고 나서 이제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배신당했다. 네, 배신당하는 신세가 되었거나 네. 아니면 토사구팽 당한다. 그러니까 너 세상을 너 너무 모른다. 토사구팽이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인지상정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매우 드라이하고 비정한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너 그러다가 팽당한다. 팽당한다는 말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자소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평가했을 때 토사구팽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썼었던 네, 자소서가 예, 좀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침소봉대. 침소봉대는 이제 작은 바늘을 이렇게 보고서 몽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헛것을 너무 봤는데 이제 과장돼도 너무 과장되죠. 저 바늘을 가지고 몽둥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특징이 뭡니까? 이 대륙의 특징이 과도한 그 스케일을 내세우다 보니까 과도하게 비율을 넣어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삼국지 보다가 한 1장 있거든요. 못 읽겠다. 이거 뭐 갑자기 뭐 칼이 6척이고 술이 식기 전에 적재 계속 읽으면 지금 그랬었는데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장되게 어떤 거를 주장하거나 침소봉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지는 허풍을 떤다 이럴 때 이제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연목구어. 연목구어는 정말 이제 옛날에 한자를 이게 저만 해도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 이게 계속 한자가 있으니까 수업이 딱 있어요 정식으로. 네네. 연목구어 이런 거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아. 예. 물고기가 거기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 가서 구한다. 이렇게 해서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든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연목구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좀 전에 봤었던 그 까먹었습니다. 네, 좀 전에 봤었던 뭐 각주국어. 예, 각주국어도 정말 멍청한 거죠. 네, 연목구어가 조금 더 멍청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목구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멀고도 가까운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책 이렇게 읽다 보면 사자성어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알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풍부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원 면접 가셔가지고 이 친구 있어빌리티하다, 좀 요식하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자성어 오늘 박재림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박재림 대표님과 함께 마저 이어서 그 오늘 한 13개 정도 했고 마저 이어서 한 12개 정도 다음 했습니다. 시간에도 좀 한 12개, 13개 정도 해서 한자성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예요. 다음 시간에 봬요.